네, 안녕하세요. 손품아입니다. 네, 요즘 비트코인 날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러신지 아마 지금 제 정규 강의 단톡방에서 이런 질문을 주셔서 제가 오늘 한번 촬영해 봅니다. 지금 향간에 비트코인 오르고 나면 주식이 오르고 주식 오르고 나면 부동산 오른다는 말이 있는데 이거를 검증해 보고 싶다. 뭐 이런 요청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손품왕에 이렇게 조금 만들어 봐 달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실제로 저도 이런 검증들을 예전에 엑셀로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오늘 한글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세팅을 해 놨는데요. 상단 분석을 이렇게 보면 지금 우선 보시면은 요렇게 요 파란색이 나스닥이고 빨간색이 비트코인입니다. 나스닥하고 비트코인인데 지금 보시면 두 개가 거의 2015년 이후로 요렇게 보시면 거의 반등 시점이나 상승 흐름들이 비슷하죠. 예, 거의 비슷한 걸 보실 수 있고, 우측에 이렇게 상관 계수를 보시면 나스닥이랑 비트코인의 상관 계수가 0.96입니다. 예, 엄청나게 흐름들이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코스피를 한번 켜보면, 자, 코스피랑 나스닥을 흐름들을 봐도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도 많이 하고 이런 상관관계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코스피랑 나스닥도 대부분의 기관에서 이렇게, 그죠? 상관관계가 되게 큰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사실 뭐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 한국 주식시장, 비트코인이 이렇게 사실 완전히 다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돈의 흐름들이 왔다 갔다 뭐 어디로 먼저 갔다가 뒤쪽으로 어디로 다음에 흘러가고 이런 흐름들은 실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뭐 물론 이런 투자, 금융자산 투자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부동산 투자를 일단은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궁금하신 게 그거죠. 결국 그래서 돈의 흐름들이 부동산으로 넘어올 거냐? 그럼 부동산이랑 이게 관계가 있느냐? 그런 질문들을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면, 그러면은 미국 부동산부터 한번 볼게요. 미국 부동산을 보면 파란색이 미국 나스닥이고요. 이렇게 보시는 분홍색이 미국 10대 도시, 케이스 실러 10대, 이제 우리나라 수도권에도 보면 엄청 도시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케이스 실러 지수도 10대 도시가 있고 20대 도시가 있고 뭐 이렇게 전체, 이렇게 미국 전체가 있습니다. 근데 10대 도시로 제가 뽑아봤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런 사실 10대 도시 위주가 먼저 반등하고 유동성의 흐름을 훨씬 더 잘 나타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나스닥이랑 미국 주택 도시 가격을 보니까 흐름들이 상관관계가 되게 높죠. 그죠? 상관관계가 높고 반등한 흐름도 있고, 시점도, 물론 시점이 이렇게 보시면 미국도 주식이 약간 더 늦게 움직이죠. 타이밍도 약간 더 늦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실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바로 내일 우리가 주택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어느 정도 수익이 더 많이 커지고 몇 달 돼서 사실 지금 유튜브에 쇼츠 같은 데도 인증만 하고 있지 팔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안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팔고 해서 사실 이렇게 주택 시장 흐름으로 넘어오는 데는 시차가 걸리는 거죠. 시차가 걸리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근데 제가 사실 이제 한국을 한번 볼게요. 한국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한국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게 한국의 서울의 강남에, 이렇게 보면 미국 10대 도시랑 서울 강남입니다. 흐름이 되게 비슷하죠. 이것도 보시면 흐름이 되게 비슷한데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 더 늦죠. 미국보다 한국이 더 늦다는 걸 아실 수 있고, 그러면 나스닥이 어떻게 보면 흐름상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 미국, 그 다음 한국, 서울의 강남이라는 거죠. 서울의 강남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뭐, 그죠? 경기도, 인천 뭐 이런 식으로 또 흐름이, 그게 돈의 흐름이라는 거는 더 좋은 것부터 사실 먼저 투자 수익률이 더 좋고 더 안전하고 더 좋은 것부터 먼저 갔다가 거기서 넘쳐서 이게 고평가다 싶으면 다른 쪽으로 돈이 흘러가는 거니까 좋은 자산이 먼저 오르는 게 당연한 기본 원리입니다. 그게 이제 사실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자산도 저는 다 똑같이 그 원리라고 봐요. 그래서 뭐가 더 좋냐? 그러니까 코스피랑 나스닥을 비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국보다 한국이 성장률도 그렇고 뭐 이런 안전성도 그렇고 훨씬 더 좋으니까 먼저 움직이고 거기서부터 돈이 움직여서 한국으로 흘러내려오는 거고, 그죠? 그런 기본적인 그런 사실 베이스가 깔린다고 보고, 그래서 보면 이렇게 보시면은 주식이랑, 이게 주식이고 요게 위에 부동산이
거죠. 한국 부동산, 미국 부동산.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눈으로 보셔도 실제로 상관관계가 계속 많은 기간 동안 있어 왔고 지금도 상관관계가 사실 크게 있는 상황이다. 대신 부동산 쪽으로는 돈이 늦게 흘러 들어온다. 근데 한 가지 사실 이제 제가 일단은 서울 강남은 워낙 대표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라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다른 지역들을 보면 이제 사실 다른 지역들을 보면 이렇게 사실 뭐 이렇게 내리고 있죠. 예를 들면 강남이 아니라 강북으로 한번 가볼까요? 강북, 중랑구, 뭐 중랑구로 한번 가볼게요. 이러고 있습니다. 그죠? 이러고 있습니다. 이 돈의 흐름들이 이쪽으로는 더 못 가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 부동산은 뭐 다른 나라보다 훨씬 부동산 규제가 엄청 지금 심한 시기죠. 심한 시기다 보니까 양극화되어 있고 특히나 가장 지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다르게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게 금융 규제, 대출 규제 때문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게 DSR이라는 거고 그 DSR이 제가 일전에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DSR로 인해서 이제 사실 상방을 일단은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그에 비해서 이런 강북구에 비해서 훨씬 더 지금 치고 나가는 게 빠르죠. 계속 치고 나가죠. 무시하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강남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강남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강남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강남으로 바꿔보면 잠시만요. 이거를 조금 보기 편하게 제가 차트를 조금 보기 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100 이렇게 하면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를 이어가고 있죠. 그죠? 이렇게 사실 나스닥처럼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양극화가 사실 많이 되면서 강남이나 사실 서울 강남 쪽은 예전부터 15억 대출 규제로 인해서 사실 금리의 영향을 벗어난 지역이고 강남 같은 경우는 사실 소득으로 치자면 5분위 가장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거기에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소득의 양극화가 되면서 그쪽 5분위의 사람들은 소득이 훨씬 더 많이 늘었어요. 대신 1분위 사람들은 소득이 더 줄었어요.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많이 올랐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지금 양극화가 나타나는 건데 DSR에 그래서 영향을 사실 더 많이 받는 곳이 저는 소득이 높은 지역보다 소득이 낮은 지역들이 사실 DSR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서울처럼 많이 급격하게 많이 올랐던 지역들은. 사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지금 시장을 조금 해석하셔야지 된다고 보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이번 영상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렇게 DSR이라는 게 소득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그 소득으로만 사실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3년이든 4년이든 소득의 증감률이 2%씩 3%씩 올라서 우리가 그 DSR의 구간을 넘을 수 있는 기간으로 가려면 3년, 4년, 5년 이렇게 사실 기간이 많이 걸릴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다른 자산 시장, 주식 시장, 코인 시장에서 소득 이외의 기타 소득이죠. 어떻게 보면 투자 소득으로 내 자산이 늘어나면 대출이 적어도 주택 매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시장들이 지금 훨씬 더 계속 더 크게 많이 가게 되면 거기서 수익 실현한 것들로 대출을 적게 일으켜도 주택 매수가 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어떻게 보면 시기가 더 빨라진다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되면 그런 것들을 조금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이제는 조금 해석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요걸 조금 이제 그런 배경을 아신다는 상황에서 요렇게 자본시장의 흐름과 주택시장의 흐름을 요렇게 같이 보려고 요렇게 마우스를 올리면 요렇게 이 선이 같이 보이시죠? 요렇게 선이 같은 시점입니다. 같은 시점에 요렇게 보시면 비트코인을 일단 꺼볼게요. 비트코인이 너무 많이 움직이니까 요 시기 보시면 나스닥이 움직인 시기가 요 시기죠. 요 시기 보시면 이후로 그죠? 요렇게 내려가는 시기가
조금 더 차이가 난다. 주택시장은 차이가 난다는 걸 보실 수 있고, 여기서는 제가 이제 통화량을 한번 또 추가해 봤습니다. 보시면은 미국 통화량이거든요. 미국 통화량이랑 미국의 10대 도시 주택 가격의 흐름이 되게 유사하게 움직이죠. 상관관계가 크다는 게. 결국에 사실 뭐 자산이 좋아져서 공급이 부족해서 오르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 사실 저는 돈이 많이 풀려서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자산이 오른다는 게 훨씬 더 큰 배경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서울의 강남이랑도 이렇게 보시면 되게 이렇게 유사하죠. 되게 유사하고. 근데 대신 보시면은 이제 한국의 통화량이 지금 M2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한국 주택 가격은 많이 눌려 있습니다. 이제 미국보다 사실 우리나라가 긴축을 덜 하고 있다는 것기도 하고, 뭐 어쨌든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어쨌든 주택 정책, 주택 규제들을 아직 많이 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 이번 선거가 어떻게 되고 그 선거 이후에 사실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조금 더 시기나 상승률이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그 이번 선거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른 자산 시장으로는 지금 사실 펌핑이 된 거고, 그것들이 흘러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언제 흘러 들어올지, 이런 것들은 계속 이제 앞으로 조금 모니터링 해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대신 어쨌든 그거를 계속 막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계속 우리나라 같은 경우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두 개가 큰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훨씬 크죠. 근데 그 주식 시장에 계속 사실 거품이, 주식시장 한 곳에 거품이 많이 끼게 되면 뭔가 터지면 훨씬 더 위험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골고루 분산시키는 노력들을 하는 게 정부의 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서울 수도권이 과열될 때 서울 수도권을 규제로 묶어서 그 돈들을 지방으로 내려가게 하는 거, 그게 이제 거품이 너무 많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골고루 물을 잔잔하게 맞추는 거죠. 한 곳에 다 물을 너무 많이 넣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의 역할이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질문 주신 내용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비트코인, 뭐 나스닥이 이렇게 날아가는데 부동산 시장이랑 상관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여러분한테 오늘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푸망TV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